아버지의 산소를 개장하는 날, 그 개장을 하는 팀과 비용을 더 달라, 더 줄 수 없다. 이런 실랑이를 하는 상황을 원하시는 가족이 있을까요?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실제로 개장을 하는 날에 만나서 작업을 하는 그 개장 팀들이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그 개장 작업을 하는 팀을 오늘은 개장팀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개장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숙련된 분들이 많고요. 그리고 그 악조건에서도 원활하게 작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이분들이 그 가족분들에게 내용을 설명하실 때에는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서 설명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이분들의 기준과 가족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. 특히나 이 가족분들은 이 장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해주겠지, 우리가 좀 뭐 편안하게 뭐 잘 해주겠지, 이런 기준의 눈높이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이 개장팀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개장팀의 눈높이에서 그 개장 작업을 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그 비용이 싸다 비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. 먼저 그 개장팀들은 한 3명이 와서 한 2시간 정도 안에 작업이 끝나는 것을 기본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봉분의 사이즈가 평균적인 사이즈여야 하고요. 봉분을 파묘해서 개장 작업을 했을 때 중간에 어떤 걸림돌이 없어야 합니다. 이 걸림돌이라는 것을 다시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고요. 그리고 관 뚜껑을 열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신이 완전하게 육탈이 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3사람이 와서 개장 작업을 했을 때 손발이 잘 맞으면 한 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작업이 끝납니다. 그리고 이분들은 개장용 박스를 준비를 해와서 거기에다가 유골을 모셔드리는 정도까지의 어떤 작업을 해드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. 물론 그 개장 후에 산소를 다시 평탄화하는 작업은 이분들의 몫입니다. 자, 요 정도까지의 일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고요. 실질적으로 이 3분의 일당의 그 인건비와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어떤 교통비, 이 정도겠죠. 거기에 이제 이분들의 마진이 붙으면은 기본적인 이장 비용이 나옵니다. 자, 이게 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었을 때에는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면은 인원을 좀 줄이면서 그 작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묘 하나를 할 때에는 비용이 절감 효과가 없고요. 종중묘라든지 뭐 여러 개의 묘를 같이 작업을 할 때에는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개장팀의 그 눈높이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장팀들이 비용을 더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장애 요소는 첫 번째가 봉분의 사이즈입니다. 이 봉분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뭐 3m, 5m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3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사람이 와서 하다 보면은 화장 시간을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이거는 사전에 봉분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가족분들이 좀 측정을 해 놓으셔야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묘지 주변에 있는 성물들입니다. 이 성물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통상은 묘의 그 성물은 깨서 이렇게 그 산소에다가 다시
묻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거를 원치 않고 이거를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든다라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파묘를 해서 묘를 파내려 갈 때 중간에 매장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이 쥐나 또는 뭐 뱀, 뭐 또는 그런 동물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시신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회를 뿌리고 다지는 그런 회다지 작업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회다지 층이 두터우면 이게 나중에는 하나의 어떤 시멘트처럼 큰 돌덩어리처럼 돼버립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지만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이 돌 같은 회다지 층을 제거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에는 장비가 또 필요합니다. 이 장비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개장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. 그래서 만일 그 부모님의 매장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이장팀에게, 그 이장을 하는 개장팀에게 꼭 그 내용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무사히 그 횡대까지 그 파 내려갔다고 했을 때, 횡대라 하는 것은 시신을 모시는 광중 위에 덮는 그런 나무 판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묘지를 조성할 때 묘의 무게가 바로 그 시신에 눌려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그 힘을 막아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안에서 시신이 육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광중에 시신을 모실 때 관을 썼냐 그러면 관장, 관을 안 썼다 그러면은 탈관,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그 횡대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후에 횡대를 걷어내고 관장을 했다 그러면 관 뚜껑을 열었을 때 시신이 육탈이 안 된 상태로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개장팀에서는 장애 요소가 됩니다. 생각지 않았던 조건이죠.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가족분들은 그 개장팀과 이런 이장 비용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실 때에는 꼭 그 미육탈 시에 비용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개장을 작업을 하는 날에 언쟁을 높이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견적서를 받을 때 꼭 명기를 해 놓으셔야 뒷말이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한 가지 뭐 제가 그 이장을 하면서 간혹 이렇게 보는 어떤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주변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다라면은 그 나무 뿌리가 시신의 그 관을 뚫고 들어가서 그 광중으로 가서 유골과 이렇게 칭칭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나무 뿌리를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또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추가 비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어떤 그 산역팀, 개장팀을 만나시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같은 비용을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저가의 개장팀과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만나지게 되면은 이분들은 좀 더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개장 그 견적을 받으실 때에는 이런 조건 그리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추가 비용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전제하셔야 개장하는 날 원활하게 개장 작업을 할 수 있고 개장하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가족분들은 하나하나 챙기셔서 불상사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개장 작업을 하는 개장 팀들을 직접 가족분들이 상담을 했을 때 그 견적을 받으시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꼭
짚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가족분들은 별 무탈하게 개장하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가족분들이 생각하는 그 눈높이보다는 그 현장의 작업의 어떤 그 팀들의 눈높이는 상당히 다르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가족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하고요. 그리고 또 가족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그 이장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례를 지내야 하는 그 제례의 준비, 그리고 또 봉안당에 모시는 가족인 경우에는 화장장에 가셔서 봉안함을 구매하셔서 준비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개장을 앞두고 이제 좀 실질적으로 비용을 알아보시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전 지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. 또 이 외에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개별적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